전세 사기가 이제 계속해서 늘어가는 가운데 임차인이 사실 가장 불안하게 느꼈던 것이 이제 정보에 대한 부족이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그런 위험 요소를 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정책들이 발표가 됐어요. 네. 일단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건지 네. 이걸 조금 살펴볼게요. 맞습니다. 네. 핵심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원입니다. 네, 전세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요.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데요.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미리 확인해서요. 혹시 모를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제도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전세 사기가 이제 계속해서 늘어가는 가운데 임차인이 사실 가장 불안하게 느꼈던 것이 이제 정보에 대한 부족이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그런 위험 요소를 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정책들이 발표가 됐어요. 네. 사실 전세 사기 때문에 이게 삶 자체가 굉장히 피폐해지신 분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많죠. 사실 이런 사기는 정말 절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특단의 조치를 좀 꺼낸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일찍 나왔어야 돼요. 맞아요. 이미 뭐 피해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그러니까 다른 걸 빨리 하는 게 이런 거는 정말 빨리빨리 좀 했으면 네, 좋겠어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부터 가능해지냐? 우리가 이제 촬영 날짜가 지금 5월 28일인데 이미 가능하죠. 딱 어제부터 네. 5월 27일부터 이게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우리가 전세 계약을 원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안 하는데 네. 사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네. 이미 계약을 해버렸는데 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전세 계약을 임대인이 다주택자 인지,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이제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건지 네. 이걸 조금 살펴볼게요. 맞습니다. 네. 핵심은 계약을 하기 전에 내가 이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그러면 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는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큰 목적은 다들 아시겠지만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계약 후에 이거 임대인 정보 확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실효성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전에 하자. 그리고 우리가 찾아보니까 다주택자일수록 사고율이 높더라. 네, 물론 이제 집이 많으니까 당연히 사고 날 확률이 다주택자일수록 사고율이 높고 임차인의 위험이 증가를 하더라. 그래서 집이 한두 채 있다. 보증사고율이 매우 낮습니다. 네. 세 채에서 10채 있다? 이것도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50채까지 넘어가면 이제 46%, 50채가 초과하면 62.5%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현입니다. 제가 리치고를 만든 지도 이제 벌써 거의 10년째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초까지는 제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보수적인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이제 드디어 202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향후에 엄청난 지금 기회가 다가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전략을 완전 다르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네, 이제는 안 좋아질 거다,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 없이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원칙과 노하우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경매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지속적이고 성공 가능한 부동산 투자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어서 히든 멘토라고 하는 곳에서 후원을 해줘서 제 강의를 많은 분들이 무료로 들으실 수 있게끔 또 기회를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흔치 않으니까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이제 드디어 5년 만에 리치고 김기원이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내 집 마련 못하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으로 지속
반복 가능한 투자 프로세스를 꼭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강의 신청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연에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치고의 다양한 이런 유료 기능들이 있는데 아주 파워풀한 기능들인데 이 기능들도 한 달간 무료로 다 쓰실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와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네. 뭐야? 예를 들면 네. 이게 이 다주택이 어떤 주택인지 예를 들어서 빌라를 50채 갖고 있어. 이런 거는 좀 제가 봐도 사고율이 높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아파트를 50채 갖고 있다? 근데 아파트를 50채 갖고 있는 분이 흔치 않지 않나요? 흔치 않죠, 일단. 네. 근데 아파트를 그래도 10채 이상 가지신 분들 꽤 되는데 네. 여기서는 사고율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왜냐면 전부 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전세 사기는 일단은 시세에 대한 어떤 투명함이 거의 없는 뭐 빌라 다세대 이런 쪽에서 사고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꼼꼼하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너무 다주택자를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는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다주택자가 사고가 높지 그랬는데 사실 다주택자가 10채, 50채가 빌라인 경우가 좀 많다 빌라. 보니까 빌라가 대부분 전세 사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명의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신용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삶이 망가져도 되는 사람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서 명의만 이 사람 앞으로 하고 뒤로는 조종하는 사람이 다 또 따로 있는 거죠. 전문으로 그냥 아예 전문으로. 그냥 딱 전세 그렇죠. 사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제 전세를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라고 보는데 그 극소수가 아주 전문적으로 이거를 사기를 목적으로 팀을 짜서 아예 사기를 치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정확하게 어떤 정보들을 이번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은 다주택자들이 아무래도 사고 확률이 높다 보니까 다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또 전세 보증 가입 기준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보증 가입 거절 이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사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난 또 3년간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이 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고가 났다.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위험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 전에 미리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고에 대한 발생 가능성을 아무래도 걸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이왕이면 이게 무조건 안 좋다, 위험하다, 사기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조건들을 좀 배제하면 안정성은 좀 높아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요. 그럼 집주인이 나 동의를 안 해요. 밝히고 싶지 않아. 이럴 수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보를.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또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러면 집주인에 의미가 따라서는 없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내가 없네. 사기를 네. 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동의를 해달래. 네. 동의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은 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정보 조회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번에. 동의 없이. 네, 그래서 임차인이 알아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계약 전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임차인이다라고 하면, 네. 난 이 사람 임대인 궁금해. 그러면은 그냥 막 아무 때나 네. 언제든지 네. 알아볼 수 있는. 나 김기현이 궁금해. 이러고 알아볼 수 있는. 아무 때나 거예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뭐가 침해되는 거죠? 개인정보가 침해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는 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네. 자, 첫 번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내가 이 주택에 대한 있음을 확인받아야 됩니다. 확인서 같은. 네, 그래서 네. 공인중개사가 이 사람은 여기를 지금 계약할 의사가 있습니다. 네. 라고 일단 확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확인서를 가지고 허구의 지사를 가야 됩니다. 신분증 가지고 그렇게 해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막 무분별하게 막 조회를 하게 해. 이거는 개인정보 침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요거는 6월 23일부터 가능한데요. 안심 전세 앱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앱이 이제 그때부터 개통이 되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심 전세 앱을 설치를 하고 간단하게 인증을 통해서
이거를 신청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계약 당일에 이제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장에서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뭐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긴 한데 제가 아무리 들어도 내가 만약 임대인이라면 네. 그래도 분명히 나는 개인정보가 좀 찝찝하죠. 찝찝할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뭐 집을 뭐 전세를 내주는 것 뿐인데 왜 나를 그러니까. 다 과거를 다 그러니까 봐야 내가 되지? 이런. 다 주택자인지 이런 걸 왜. 그리고 막 10명, 20명 다 나의 그거 너무 별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이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를 좀 마련을 몇 개 그렇죠? 했는데요. 네. 자, 첫 번째가 뭐냐. 조회를 막 한 달에 막 10개, 20개씩 막 해. 대표님 같은 경우는 막 30명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궁금하면, 네. 그래서 이제 조회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을 했습니다. 아, 월 3회. 한 달에 3번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조회를 했다. 이게 문자로 발송이 됩니다. 임대인한테. 임대인한테. 아,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내가 생뚱맞지도 않은 이상한 사람이 나한테 이걸 했어. 그러면 바로 내가 누구한테 전화하겠어요? 바로 공인중개사한테 전화하겠죠. 그쵸. 아니, 왜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지금 얘기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해?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왜? 이 사람한테 거래 안 맡기지, 나 같으면은. 그렇죠. 어쨌든 확인서를 줬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공인중개사라고 할게요. 자, 공인중개사 있습니다. 네, 공인중개사 있고. 자, 세입자, 제가 임차인이에요. 네, 알아보고 있어. 검정옷 입으셨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세입자이신 우리 미치고님이 네. 공인중개사부터 얘기하겠죠. 저 이 집 마음에 드는데, 혹시라도 이거 좀, 임대인 궁금하다. 이거 좀 네.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라고 해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임대인한테 네. 전화 걸어서 좀 의사를 여쭤볼게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맞아. 현실적으로. 네. 왜냐면 안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거 화나가지고 이거 바로 그냥 물건 뺄 것 같거든요. 그치. 저 같으면. 그리고 뭐 그래서- 당당하다면 당연히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집주인한테,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 이제는 시행이 된 제도니까 해야죠. 라고 하고, 를 써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해되셨죠? 이거,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 너무 네. 재밌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의사를 또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한 의사 확인, 그 다음에 또 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 책임을 또 확인을 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딱 필요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제공이 되는 거죠. 다른 정보 아니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나는 네. 너무 개인정보 침해다 생각했는데 이런 정도의 약간 좀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뭐 이해가 좀 되는 그렇죠. 부분인 것 전세 같아요. 사기가 너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맞아요. 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필터링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이제 실시하게 되는 이런 제도가 향후에 이 전세 시장에 어떤 좀 긍정적인 좀 효과를 가져올 거라 보세요? 네, 일단 전세 사기 위험을 이제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겠죠. 내가 계약하기 전에 그쵸. 이걸 알 수가 근본적으로, 있으니까. 네. 물론 100%는 아닙니다. 네. 그럴 수 있는 그물망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거는 어느 정도 걸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의 협상력이나 의사결정이 강화가 될 수가 있겠죠. 충분한 정보가 수집이 된 이후에 신중하게 이제 의사결정을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또 사실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금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10개가 있는데 이게 네. 다 아파트야. 근데 아니 집이 많으면 이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라고 또 따져버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쵸. 나 이거 다 우량한 물건이고 아파트다라고 뭔가 여기에서 약간의 좀 다툼이나 뭔가 좀 갈등의 소지가 조금 맞아. 생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전세 시장의 투명성 제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또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분명한 건 뭐냐? 주거 안정성, 임차인 권리가 강화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거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전세 사기를 모두 다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한계가 있죠. 네. 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인이 하나인데 네. 주인이 한 명인데 여러 집이 사는 이런 형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가구. 그렇죠. 다가구. 그쵸?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라고 해서 고시원 같이 취사시설을 공용으로 쓰는데. 그렇죠. 네. 원룸텔 이런 것도 이제 그렇죠. 포함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문제가 뭐냐? 여전히
그러니까 세대별로 분리가 되는 이런 다세대나 이런 게 아니라 네. 다가구나 다중주택은 세대가 분리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이런 데서는 여전히 선순위 임차인 정보 파악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보증사고 이력이 없더라도 새로운 유형의 또 사기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워낙 또 사기꾼들이 이런 쪽으로 머리가 또 천재잖아요. 머리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와. 예. 그리고 보증 가입 여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그에 보증을 들지 않은 또 임대인 정보는 또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찔러보기 조회를 할 수 있잖아. 그래도 한 달에 3번이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또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방지 장치는 있으나 또 이걸 찔러보기 식으로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일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귀찮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제도 하나로 모든 사기를 다 막을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게 이제 뭐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또 부작용이라는 게 어느 정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거는 좀 추후에 실행이 되고 나서 또 보완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대표님 봤을 때 좀 이런 것만 좀 체크해 봐라. 네. 당부의 말씀을 좀 짚어주세요. 네. 최근에 제 주변의 지인분들 중에서도 당했어요. 전세 사기는 아니지만 네. 집이 다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전세금을 다 날리게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근저당을 확인해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 대출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아, 이거 이 집 들어가도 되냐? 지금 월세인데 뭐 보증금도 싸고 꽤 괜찮다는 조건이. 그래서 제가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죠. 그랬더니 대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이거 좀 보증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 잘못하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넘어갔어요? 1년인가 1년 반 지나서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뭘 확인하셔야 되냐?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하셔서 그 가치 대비해서 대출이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대출이 많다? 그럼 뭐예요? 전세금 반환 리스크가 있고 더 커지는 거죠. 대출이 많을수록. 그래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전세 보증 가입 여부입니다. 가입된 집인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절된 또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첫째가 이제 대입 현재 이력이 있는지를 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만약에 사고가 좀 있다 이러면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권리관계가 또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데는 임차인끼리 보증금이 막 겹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사람한테 받고 저 사람한테 막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몇 가지든 앞서서 이런 정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세 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제도만으로 모든 전세 사기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요. 계약 전에 임대인의 주요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전세 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조금 생겼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